코스닥이 급락장 때문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 이 코스피도 차트의 모양이 코스피도 코스닥과 좀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에너지 기업을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기가스테일의 태양광과 BESS라고 해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이 탄생에 관한 의미에 대해서 전격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전반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게요. 차근차근 기초부 좀 다지면서 네네. 시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사실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BESS나 태양광은 자주 언급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그렇죠. 예. 보통 그 태양광 플러스 BESS 결합이 지금까지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붐을 좀 타고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그 기저전력이 아니라 항상 보조전력 역할에 머물러 온 게 지금까지 어떻게 보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한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요. 예. 이제 새로운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가스케일급의 그 태양광 플러스 BESS 조합으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내 사용 가능한 기저전력원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는 거는 사실 보통은 기저전력화가 될 수가 없잖아요. 태양이 뜰 때만 사실은 이게 전력을 생산하는 네, 거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 BESS가 붙어감으로 해서 이게 기저전력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프로젝트들이 세계 여러 곳에서 지금 시도가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태양광, BESS 자체로 뚝 떨어뜨려 놓으면은 친근한 느낌이 드실 수 있지만 네네. 태양광과 BESS를 합쳐놓은 네네네. 이런 시스템은 좀 낯설게 느껴지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력원으로서 어떤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부각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네네. 좀 빨리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게 무슨 프로젝트가 제시되는 나라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UAE 국영 에너지 기업 마스다르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예요. 네. 그러니까 UAE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인데 여기에는 총 61억 달러가 투입이 되고요. 27년 가동을 목표로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5.2 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거기에 19 기가와트 아워의 BESS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날씨에 따라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발전량이 어떻게 보면 막 널뛰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간헐성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루 24시간 내내 1기가와트의 전력을 끊임없이 공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목표가 뭐냐면 5.2 기가와트 태양광 플러스 19기가와트의 BESS를 붙여서 24시간 내내 그러니까 365일 내내 1기가와트의 전력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걸 갖다가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1기가와트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실 거예요. 그게 과연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이게 원자력 발전소 하나의 크기 용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저전력원으로 가령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것만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UAE의 어떤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은 그 원자력 발전에 버금가는 어떤 용량을 가진 그런 어떤 신재생 에너지 플러스 BESS 시스템이 이제는 탄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놀라운 점은 뭐냐면 27년 가동 목표예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세울 때 얼마나 걸리죠, 보통? 보통 아무리 짧게 잡아도 보통 한 7, 8년, 10년 정도 네.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시작을 했는데 내년이 가동 목표니까 이 전력원 보충이 굉장히 시급한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그 전력원을 보충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대안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뭔가 빨리 세워서 전력 공급이 된다는 그런 데에서도 예, 플러스 예. 점수를 많이 받을 것 같고.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그거잖아요. 본래 의미. 그러니까 전력 공급이 끊기지 않게 예. 24시간 내내 이걸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태양광 네. 그리고 BESS의 조합은 이게 된다는 네, 그렇죠.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낮에 전력을 많이 생산하잖아요. 근데 낮에는 어떻게 해요? 전력 수요 자체가 줄죠. 왜 사람들이 집을 나가서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로 다 출근하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오리 배처럼 이렇게 푹 꺼집니다. 전력 수요가. 그러다가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은 저기 이제 오리 모양이 나오잖아요. 네. 저녁 시간이 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퇴근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죠. 예. 그래서 에어컨도 가동하고 전등도 켜고 그러면서 전력 부하가 확 늘어나요. 근데 이때는 뭐예요? 신재생 에너지가 그 태양광이 발전을 안 하는 단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불일치가 생기는 거예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때 이걸 갖다가 BESS가 들어가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낮에 BESS에다 굉장히 많은 양을 저장을 했다가 그다음 오리목 부분, 그러니까 수요가 급증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BESS를 방전시키게 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BESS가 없었을 때는 저 오리목 부분에 가스 발전을 했습니다. 보조 전력으로. 네. 가스를 통한 발전을 해가지고 부하를 갖다 확 높이는. 그래서 이거 램핑 현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을 했었는데 BESS가 이제 추가가 되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19기가와트 아워라는 거는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1시간에 1기가와트를 쓴다라고 하게 되면 19시간을 가동할 수 있는 용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뭐라고 할까요? 오리목 부분에서의 어떤 전력의 어떤 그 기저 전력으로서의 역할을 갖다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그 네네. 단위가 19기가와트 아워인데 네. 꼭 요 단위여야 되는지 궁금해요. 이게 네. 이제 왜 그러면 19기가와트 아워로 얘네들은 BESS를 붙였을까라는 걸 네, 갖다가 네, 네.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한 시간에 19시간을 19시간을 견디는 1기가와트씩 쓰더라도 예, 19시간을 견딘다는 얘기예요. 아. 1기가와트씩 쓴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태양광 발전 시간은 8에서 10시간이잖아요. 태양이 뜨는 시간은. 그러니까 해가 지는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태양광이 발전을 못하는 시간은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9기가와트 아워면은 19시간 1기가와트씩 19시간 연속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네. 근데 19시간까지는 필요가 없잖아요. 14시간에서 16시간만 버텨주면 되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여유를 둔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로 흐린 날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교류를 직류로 바꾸면서 직류를 교류로 바꾸면서 사실은 전력이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방전을 갖다가 배터리 방전을 0%까지 하지 않습니다. 조금 남겨놓은 상황에서 끝을 내거든요. 왜 그러냐면 배터리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 19기가와트 아워라는 거는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흐린 날 등 아주 비상사태를 갖다가 그렇죠. 상정을 예.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1기가와트의 전력을 갖다가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용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요런 원리를 좀 알아야지 이 산업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네. 은행들이 좀 부담을 갖고 있나 봐요. 그렇죠. 왜, 어떤 얘기인지 이게.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어떤 프로젝트 태양광 단지를 갖다가 만든다라고 할 예. 때는 민간 은행들이 거기 참여를 안 했어요. 우리나라도 정부 주도로 해서 막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글로벌 대형은행 13개가 여기 61억 달러가 총 들어가거든요. 그중에 51억 달러를 갖다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꽤 큰데요, 비중도. 그렇죠. 83%에 달하니까 예.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갖다가 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이 참여은행을 보게 되면은 아부다비 상업은행, BNP 파리바, 중국은행, HSBC, 소시에테 제너럴, 스미토모 미쓰이 은행 등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들었던 뭐라고 할까요? 투자은행들이 여기에 대거 참여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은행은, 특히 민간은행은 굉장히 보수적이죠. 기술적 위험이 크거나 부도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않죠. 예. 근데 이렇게 큰 돈을 갖다가 빌려준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초거대 프로젝트 자체가 사실은 향후 20, 30년 동안에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현금 흐름을 갖다가 만들어낼 거라는 어떤 그런 어떤 검증을 갖다가 충분히 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신감이 어떻게 보면 있어서. 그렇죠. 예. 이런 어떤 지금 5.2기가와트 태양광에 19기가와트 배터리 조업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력을 사줄 사람이 없으면,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안정적으로 사줄 사람이 없으면 이거 지면은 여기에 돈 낸 사람들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는 안정적인 그 수요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가령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UAE의 그 소버린 AI를 인프라를 갖고 있는 국가, 이게 지금 뭐라고 할까요? 이 수요자들, 그러니까 이 지금 엄청난 프로젝트를 갖다가 필요로 하는 실제로 전력을 공급받는 측들은 굉장히 큰 빅테크이거나 국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못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고 네네. 안정적인 수요가 있다는 얘기를 갖다가
글로벌 상업은행들은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게 상업은행들이 이 본격적인 어떤 펀딩에 나섰다는 얘기는 이런 프로젝트에 사실은 이제 재생에너지 시장이 민간 자본만으로도 기가 스케일 조달이 가능한 어느 정도 성숙 시장으로의 어떤 진입 배송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고요. 향후 지금 이런 어떤 기가 스케일 단위의 어떤 이런 프로젝트들이 사실은 UAE뿐만이 아니라 호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도 이제 민간은행들이 참여를 하겠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보다도 오히려 금리가 오히려 약간 좀 낮아지고 신용평가 기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면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탄력을 받게 될 거다.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추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수적인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대형 은행 같은 경우에도 투자할 맛이 나니까 여기에 뛰어들고 그렇죠. 부담을 어느 정도 지고 가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네네. 그러면 평론가님께서 앞서서 61억 달러라고 네네,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는데 네. 그 중에서 배터리는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요? 이 부분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 요지예요. 이게 지금 19기가와트 용량의 배터리 그 에너지 저장 시스템 구축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조에서 6.3조 수준의 막대한 비용이 배터리에만 투입이 되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그 턴키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ESS 시스템을 갖다 공급한다고 할 때 거기에는 뭐 인버터도 들어갈 거고요. 냉각 시스템, 컨테이너 하우징, 설치 공사까지 모두 포함된 거겠죠. 이게 지금 가장 싸게 했을 때가 킬로와트 아워당 한 150달러 정도 수준이에요. 그 150달러를 했을 때는 약 4조 원 정도 되고요. 네. 좀 비싸게 받는 경우에는 한 240달러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한 6.4조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8조 정도 되는 프로젝트인데 50% 이상이 배터리라는 얘기예요. 50%, 75%까지가. 그렇다면은 사실 이거는 지금 중동의 어떤 뜨거운 사막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뭐 특수 냉각 설계라든지 최상급 화재 안전 설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가볍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6조 원 정도는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어떤 수치가 갖는 어떤 산업적 의미라는 거는 태양광보다도 훨씬 비싼 BESS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태양광 패널이 주였는데 이제는 ESS가 오히려 여기 그 뭐라고 할까 이런 프로젝트들의 주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갖다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생산하는 것보다도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그 생산된 전력을 담아두는 댐 역할을 하는 BESS가 훨씬 더 중요하고 예. 거기에 더 많은 돈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투자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재생에너지 인프라의 주연으로 완전히 역전되었음을 갖다가 보여주는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의 실증 사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게 지금 배터리 규모만 4조에서 6조 원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글로벌 빅테크들,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 한 해 거의 영업이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배터리 기업들이 왜 이렇게 맹렬하게 ESS 시스템의 그 시장에 뭐라고 할까요? 그 사활을 걸고 있는지 네. 그 이유를 갖다가 어느 정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예, 예. 사활 걸고 목을 거는 이유가 있을 네네. 것 같습니다. BESS, 배터리 에너지 정치. 정말 그 힘이 좀 막강한 예. 실적을 팍 칠 수 있는 그런 효자 영역이 될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주목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캘리포니아 네네. 쪽에서 전기차 보조금, 요게 좀 오픈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예. 말씀드렸죠. 네. 일단 그 상용차에 대한 거는 보조금은 6월 달부터 지급이 되고 있고요. 네. 전기차, 승용차에 대한 보조금이 드디어 결정이 됐습니다. 7월 16일 날 My First EV라는 그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프로그램을 캘리포니아주가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신차 차량 가격 5만 달러 이하는 최대 3,500달러를 즉시 할인을 해주고요. 중고차 차량 가격 2만 5천 달러 이하는 최대 1,750달러를 갖다가 즉시 할인해 줍니다. 네.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My First EV라고 여기 그 명칭이 돼 있잖아요. 전기차를 처음 사는 사람들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첫 구매자, 최초 네. 구매자. 예. 그러니까 기존에 전기차를 몰았던 사람이거나 리스를 이용했던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어쨌든 이 캘리포니아주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시킨 보조금을 갖다가 재개했다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역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도시죠. 전체 미국 EV 판매량의 약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런 새로운 보조금을 갖다가 주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신규 수요층이 발굴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동안에는 가격 장벽 때문에 약간 망설이던 일반 대중의 심리를 갖다가 자극하게 될 거고요. 캘리포니아의 판매량이 반등하면 미국 전체 EV 통계 역시 동반 상승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상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캘리포니아 주를 따르는 한 12개 주들이 있어요. 12개 주들에서도 앞으로도 이제 속속들이 이런 정책들을 갖다가 뭐라고 할까요? 친환경 정책들, 이런 정책들을 갖다가 속속들이 발표를 하게 될 거고요. 지금 계속해서 미국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가 역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7월 달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7월 달부터는 그게 어느 정도 반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기가 스케일의 태양광과 BESS 탄생에 갖는 의미,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네네. 좋은 또 반등의, 시장 반등의 요건을 되어줄 것이다. 이런 정리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함께해 주신 분 윤석천 경제평론가님이었습니다. 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내용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